지난 영상에 이어서 하나은행 자소서 3번, 4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2번 문항 분석 못 보신 분들은요, 위에 영상 반드시 클릭하셔갖고 연계성 있게 학습하시고 나서 이번 영상 보세요. 제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불명예 차별화를 나타낼 겁니다. 나중에 이거 못 봐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영상 지금 순차적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볼게요. 3번 문항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 뭐예요? 어렵죠?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뭐냐면 사실 은행 취업을 위해서 좀 준비를 안 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은준생, 저 금준생 지금 1년 차입니다. 2년 차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항에 지금 손을 못 대는 친구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했던, 즉 관행대로의 준비만 했기 때문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취업 준비 방식이 우리가 알던 예전에 그 취업 방식을 그대로 그냥 쓰는 거라고요. 뭐 필기 공부 몇 시간, 뭐 몇 시간, 앉아서 몇 시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쓰기 위해선 손님 입장으로서 뭔가 행동한 케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은행과 타행의 금융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 문항을 잘 쓸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취준생 입장에서 손님의 입장으로서 하나은행과 타행의 금융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활용해보고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뭔가 공부하는 식으로 학습한다?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씨 나 포기해야 될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방향성을 잡으시자는 소리고, 면접 준비하고 지금 뭐 같이 수업을 듣던 뭐 수업을 안 듣다고 하더라도 제 채널을 계속 꾸준하게 활용하시거나 작심을 매시경을 한 친구들은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제가 이거 다 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꼭 수업 때뿐만이 아니라 FA 5050 강조했죠. 현장 방문 해봤으면 이거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냥 한두 번 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문항에서 개선을 작성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현재 상황을 알아야 돼요. 시츄에이션, 현 상황. 그쵸? 그럼 그 시츄에이션도 지금 대부분 학습을 잘못했으면 기업의 입장으로서만 시츄에이션을 판단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야. 매식경에서 하는 건 뭐예요? 양방향의 입장. 고객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 두 가지를 나타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럼 작심을 매식경 테크트리 제가 위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좀 보세요. 연계돼서 여러분들 제발. 이게 은행 자소서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 자소서도 다 똑같다니까요. 다.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문항의 의도는 뭐다? 지원자들 매번 이야기하는 틀에 박힌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지원자가 직접 하나은행을 위해서, 또 적어도 은행 산업을 위해서 한 행동의 결과를 좀 실질적으로 보여줘. 탁상 공론하지 말자 이거예요. 알잖아. 우리 하나은행 특히 22년 변화 혁신에 민감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상투적인 얘기 그거 언제까지 우리가 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발 두리뭉실한 얘기 말고 직접 무엇인가 이용하고 활용한 얘기 좀 해줘. 자, 작성 꿀팁은 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이 문항에 키워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 문항의 키워드 아까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손님 입장, 이걸 저는 뭐라고 그래요? 고객의 관점을 생각하라. 제가 뭐 누구예요? 관점 전환 메이커. 관점 전환 메이커.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건 뭐다? 지금 면접 준비하는 거다. 무슨 말이야? 지금 나 자소서 쓰고 있는데. 자소서는 왜 써요?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점이 돼야 돼요? 은행의 관점만 돼야 되죠. 그쵸? 지금 고개 끄덕이는 사람도 안 된다고. 예전의 취업, 그리고 예전의 기업들은 각 기업이 완전 철저한 갑의 마인드를 가져도 세일즈가 됐어요. 이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상품만 특별했으면. 근데 지금 산업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요. 결국 지금은 은행의 관점과 고객의 관점 두 개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고, 직접적으로 그 행동도 해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이런 개선사항,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요. 근데 이 문항에서 여러분들 지금 또 어떤 실수를 하고 있냐? 제가 자소서 첨삭도 지금 매 기업마다 한 50건만 딱 받아보고 있는데 과거에 본인의 경험을 계속 나열하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어. 이거 왜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나열한 거야? 그럼 결국 그게 대부분 왜 그런 거냐면 이 문항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문항은 지금 질문은 A인데 자꾸 B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 지금 자소 다 뜯어 고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냉정하게 보시자고요. 지금 질문은 A로 했는데 A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 B를 얘기해. 과거의 경험, 과거에 내가 잘했던 걸 여기 나열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이 문항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디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면서 과거에 그거를 잘했다. 그 경험을 여기에 나타낼 이유가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라니까.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자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다. 빨리 뜯어 고쳐야 돼, 빨리. 물어보는 거야. 하나은행이 로열티를 갖고 있냐? 지금 현재 은행 산업에 관심이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건데. 아시겠죠? 결국 손님의 관점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4번 은행 산업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아까 작심을 몇 시경 참고하라고 했고, 자, 하나은행 또한 뭐다? 또는 타행의 금융 서비스를 여러분들 이용한 경험이 무조건 있어야 돼. 없으면 지금 오늘 무조건 앱을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말고 그 이상 가장 효율적인 건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면 스터디를 딱 구성해. 방법 진짜 좋은 거 알죠? 스터디 딱 구성해서 5명씩 해서 앱의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해. 그리고 그거를 5명이 취합하는 거야.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남의 자소 그대로 뺏기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리스크는 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방법을 하나 제시해 줬을 뿐입니다. 면접 중대장 채널을 함께한 중대열이면 뭐다? FA5050 이거 했으면 되지. 이거 이거 FA5050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제가 이거라도 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한번 보시고 남들이 한 거라도 과거의 경험이라도 내가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내가 못 간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자소서가 통과됐다. 그럼 지금부터 FA505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의 범위도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장 방문 그러면 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나요? 아니죠. 하나의 여러분들이 하기 좋은 예가 제가 FA500이라고 한 거고, 금융 서비스의 범위를 정해서 나는 모바일 앱을 하겠다. 누구는 뭐 자산관리로 이걸 정할 수도 있고, 또 퇴직연금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지원자고 관심 있는 금융 서비스를 사용해보고 개선 방안을 나타내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자산관리 관련된 키워드를 선정했다. 손님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죠. 하나은행의 현재 자산관리 모바일 앱의 현실을 저는 좀 빨리 파악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은행의 자산관리.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를 괜찮게 하고 있는 KB의 자산관리 모바일 앱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 이 자산관리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타행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 자산관리 잘하고 있어. 그러면 자산관리라고 하면은 뭐 우리은행이 잘할까, 뭐 기업은행이 잘할까,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타은행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벤치마킹 잘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은행 자소서지만, 오케이. 국민은행 가보니까 국민은행 자산관리 앱 서비스 할 때 예약관리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던데 이거 하나은행에 이렇게 도입하면 좋겠어. 근데 똑같이 말고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특화돼서 MZ세대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은행 VIP 좀 더 강하니까 VIP를 어떠한 방식으로 아트센터와 연결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남의 걸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만의 Y가 명확해야 된다. 이게 명확하면 면접장에서 무조건 차별화된다. 이해되세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뭐다? 엄청난 스펙? 물론 필요하다. 필요하다? 약간 그렇다. 엄청난 스펙이 아닐 수도 있잖아. 평범한 스펙으로 면접장에만 올라갈 기회가 주어지면 거기에서 나만의 명확한 Y가 있으면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스펙자라고 하더라도. 왜? 고스펙자만 뭐해? 이거 서비스 하나도 이용 안 해보고 어버버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누구 선발하겠냐고요. 끌려가지 말라니까요. 내가 하지 않아 놓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자신감 있어야 돼요. 근데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느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은행만? No!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산업과 좋아하는 직무가 있다면. 그래서 나만의 Y가 명확해야 되고, 이것이 개선하려는 이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거 경험 어필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서비스 이용 후 개선에 대한 핵심만 이야기하고 면접장에서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그걸 보시자는 거예요. 결국 하나은행이 로열티를 보는 곳이면서 당면과제 이렇게 보는 거고, FA5050 꼭 활용해보세요. 질문 여러분들 라이브에서 해주시고, 이게 어렵다 또 제가 여기 그래서 저 기업 분석 자료 문항별로 지금 최대한 연계될 수 있게 이거 해놨잖아요. 요거 한번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또 4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4번, 은행 산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때?
이거예요. 그리고 지원 부분 또 나왔어. 아우, 지겨워. 지원 부분과 관련돼서 하나은행 입행을 만들고 싶은 변화, 뭐 입사 포부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문항의 의도는, 오케이. 하나은행에 대해서만 사실 너희들이 뭐 생각하는 거 우리 알아. 그럼 적어도 은행 산업에 대한 관심은 있어? 은행 산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게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로라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본인이 지원한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입사 후 포부도 좀 같이 작성해줘. 뭐 그런 이런 거야. 그러니까 CDP에 대한 걸 지금 이번에 하나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무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여러분들 직무 몰라도 되죠. 하지만 지금 미리 취준생들부터 알면 뭐야? 아, 은행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저 어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저거를 나중에 이렇게 좀 더 잘해볼까? 그리고 저랑 지금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 하는데 나중에 내가 어떤 걸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작은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목표의식 분명하잖아. 그럼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떠한 일들을 그 처리하거나 달성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확률이 높아요. 이런 거예요. 왜 각 기업들이 목표 지향적 인재를 선발하느냐? 이 이유라니까. 이 이유. 각 기업의 목표는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작성 꿀팁은 뭐다? 항상 최악의 상황 뭐다? 비전공자야. 근데 면접 준대랑 만났어. 매식경만 봤어. 없어. 나타날게. 하지만 이런 사람도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비전공자를 하더라도 경제신문만 꾸준히 보았다면 가능하다. 어떻게? 여러분, 은행 산업에 대한 전망은 다 똑같나요? 아니야. 각기 다 달라. 여러분,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종목 추천 다 맞춰요? 다 틀려요. 이건 좀 뭐 비하되는 발언일 수 있지만 이건 아니에요.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게 거의 없을 수 있어. 그게 왜냐면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증권사 리포트를 낸 분들의 각자만의 인사이트와 생각이 불명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은행 산업 전문가가 되지 말라고. 이거를 보고 학자처럼 내가 진짜 은행 산업이 이게 이렇게 돼, 그게 아니라 방향성을 보는, 방향성을.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방향성은 지금 은행 산업에 대한 부분은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저금리야 고금리야, 여러분 어떤 거예요? 당연히 고금리지.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저금리 고금리를 갈등하고 답을 갈등한 친구 있어. 그 친구는 지금 공부 안 한 거라고. 산업에 관심이 없는 거라고요. 적어도 이 정도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이 문항의 키워드는 뭐다? 향후 은행 산업에 대한 전망, 지원 부분, 입행 후 만들고 싶은 세 가지의 변화. 이제 이겁니다. 현재 은행 산업을 묻는 게 아니라 향후.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예측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될지 예측하려면 현재 은행 산업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부터 모른다? 안 되지.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영상 10개라도 보라고요. 무슨 영상? 내시경 테크트리. 이것만 여러분들 10개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인사이트가 달라져요. 경험해 보는 친구들 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를 알아야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내가 아무것도 몰라. 자격증은 있는데 이걸 대입을 못 시키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은행 산업이 어떠한지, 금융 산업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고, 이런 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으면 이 자소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면접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현재 은행 산업이 어떠한지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뭐 지금 제가 여기 써놨지만 은행 간 공동점포, 비대면 시장 확대, 옴니채널, 은행과 유통의 결합, 이게 자체가 은행 산업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요 영상 보시면서 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요거 하나 기억을 여러분들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지역인재, 미래성장, 디지털 등 지원 부분에서 입행 후 변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꼭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그 입사 포부라고 그냥 생각해도 돼요. 뭐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게 그냥 생각해서 작성해도 전혀 무방하다. 은행 산업과 하나은행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분명 찾을 수 있고, 여러분 변화라고 해서 막 엄청난 변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 안 찾아요. 알죠? 좀 작은 부분들을 오히려 건드는 게 나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건 제가 그냥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해보세요.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갈 수 있다고. 나는 하나은행 충청 지역에서 이거 지금 지원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원 부분, 아까 지역인재 있었잖아. 지역인재. 그럼 지역인재야. 그럼 충청 지역은 하나은행이 좀 강해요. 은행들 중에. 그럼 이런 거지. 나는 하나은행 충청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들과 어떤 것을 고객들이 좋아하고 수요가 뭐 막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기업금융 전문가로 뭘 해보고 싶어? 뭘 할 거야? 이런 식의 구성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만약에 지원 부분이 지역 인재라면 그냥 막연하게 잘할 거가 아니라 내가 충청 지역에 지원했다면 충청 지역의 어떠한 특성과 뭘 고려해서 뭔가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두 번째, 채용 미래성장 부분에 이제 자산관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난 하나은행에서 자산관리 부분에서 특히 하나은행의 어떤 부분이 강점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하나은행들 VIP 고객들을 어떻게 유입시켜? 근데 그냥 아트만 아니라 아트와 자산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조금 더 VIP에 특화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거야?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예시야 여러분.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만약에 디지털이다. 난 하나은행에서 단순히 디지털 기술만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진정한 금융 서비스의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는 플랫폼을 어떻게 좀 개발하고 싶어? 로열티 보이잖아요. 등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은행을 써보시고 지금부터 하나은행 자소서 제출을 미루지 마세요. 그걸 빨리 쓰시고 면접 준비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지점 방문 해보고 제가 활용하는 이런 어리를 체인지에서 우리 어리체에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만약에 이거 구매 안 해도 돼. 그럼 면접준비랑 채널에 와서 질문하라고요. 언제? 라이브 때. 하나은행 자소서도 제가 낱낱이 여러분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아마 주말에 할 것 같은데 그때 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자소서 오픈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정관념을 버려야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떠한 실행도 못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 아니다. 취업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면접 준다는 게 생존 취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잔소리 그만!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